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입니다. 우리 EBS 간판 고동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 고동구 선생님입니다. 네, 동구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갑자기 그냥 그쵸? 이 여름이 이제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바로 봄 없이 네. 여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동구 선생님 복장도 되게 산뜻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봄이 와야 되는데 교육청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상이 안 좋아요. 뭐 이제 1교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맞아. 그쵸. 막 쭉 뭐 국어, 수학, 영어, 맞습니다. 그쵸. 네. 3타로 그냥 아이들을 맞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난이도 및 총평을 좀 먼저 해주세요. 자, 이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 이제 아이들한테 3월 모의고사 때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둘 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게다가 3월 모의고사는 대부분 어렵게 출제가 된다. 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평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이했다는 네.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 작수, 그죠?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쵸. 이건 뭐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의 난이도지 학생들이 봤을 때 체감 난도는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수능, 이제 수능과 비슷한 문항들. 앞부분의 문항들은 수능과 비슷한 문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거의 뭐 대다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딱 맞힐 문제를 맞추고 대신 우리가 이제 보통 킬러 자리에 있는 고난도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워낙에 이제 낯선 조건이라든가 독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틀리게 되는데 이제 틀릴 부분만 틀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동국 선생님이 잘 가르치셔갖고 고동국 선생님 가르치고 이제 배운 학생들만 잘 본 거 아닐까요? 뭐 저도 이제 뭐 우리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우리 고동국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하셔갖고 수업을 좀 듣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확실하게 올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 킬러 문제가 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준킬러?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준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5번 문항, 22번 문항, 뭐 이제 28번, 30번 문항, 요 문항들이 이제 고난도 문항에 속하는데 많이 봤던 조건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한 학생들이 조건을 해석하고 독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제 집합과 연관돼 가지고 출제되거나 뭐 이제 추론을 좀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 자체를 아이들이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사실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3등급에 조금 안착을 한 학생들부터는 공부를 좀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좀 시작을 하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많은 문항들이 그렇죠. 뭐 자기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수는 없고 하나씩 나의 것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존에 출제됐던 문항들에서 조건을 해석하고 독해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생님 말씀처럼 단순 패턴 이렇게 문제 이렇게 몇 개 훈련한 친구들보다는 해석을 많이 꾸준히 공부해온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 시험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또 미적분이 있고 또 확통 기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요번에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 사실 이제 1번부터 14번까지는 뭐 이제 많이 봤던 익숙한 문항들. 그러니까 사실은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살짝 이제 뭐 좀 꼬아놓은 형태의 문항들이라든가 시험 범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이제 짧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목 간에 조금 나온 특색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일단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4번까지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우리가 저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 15번 문항이라든가 이제 21번, 2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이들이 딱 느꼈을 때에는 얘는 뭐 거의 뭐 킬러나 똑같습니다. 킬러나 똑같고 네네 중킬러인지 킬러인지 아이들이 알 수가 없고요. 뭐 이제 케이스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조건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계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서 답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이한 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이제 문항별로 전부 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전부 다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정말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15번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절반 이상이 되질 않나. 이거 어떻게 찍는 거죠? 이거 앞에 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4번 몇 개, 뭐 1번 몇 개 이렇게 찍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애들이 찍어서 맞춘 게 정말 특이하긴 한데 아이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률과 통계랑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미적분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 특이한 내용이 미적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미적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뒤에 28번, 30번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27, 28, 29, 30번 요 네 문항이 다 어려웠습니다. 네, 네 문항이 다 어려워가지고서 특히 이제 27번 3점짜리 문항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우리 친구들이 당황했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미적분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앞에 있는 네 문제 정도 맞춘 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상위권 학생들, 정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략을 좀 잘 세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을 다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에서 2개를 틀리고 그래서 이제 92점 이렇게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보면은 이제 전략을 이제 정말 잘 세웠습니다. 본인은 이제 공통에다가 이제 그죠 거의 몰빵을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세웠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학생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뭐 확률과 통계 이제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수학을 1등을 할 리가 없는 학생인데 얘가 왜 1등을 했지? 고등부생이 가르치셔서 얘가 실력이 향상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만 확률과 통계를 1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문제가 나왔는데 뭐 거기서 뭐 7문제를 맞췄다, 뭐 6문제를 맞췄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이번에 좀 쉽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작년부터도 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미적분 학생들이 확률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이번에 또 3월 이 교육청 때문에 더 넘어가는 거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게 사실 좋긴 한데 그죠? 그렇죠. 사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욱 선생님. 이번에 예상 등급 컷 원점수 기준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예상 등급 컷은 뭐 이거 한 1, 2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한 81, 2점. 2등급이 한 73, 4점. 3등급이 한 64, 5점. 4등급이 49, 50점.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이 29에서 31점. 요 정도 예상이 되고요. 확률과 통계는 1등급이 이제 85에서 6점. 2등급이 77에서 78점. 자, 3등급이 68에서 69점. 자, 4등급이 53에서 54점. 자, 5등급이 33에서 34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기한은 뭐 1, 2, 3등급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1등급이 이제 84에서 85점. 2등급이 이제 76에서 77점. 자, 3등급이 66에서 67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확률과 통계가 사실상 뭐 조금 쉽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뭐 공통 과목은 뭐 사실 공통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요. 문항수도 많고 점수 배점도 많다 보니까는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랑 등급 격차는 4점짜리 문항 1개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개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작년부터는 이제 1개 정도로 줄인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확률과 통계를 어렵게 내기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계속 요 정도 난이도를 유지를 하겠지만은 요번 사실 3월 학평은 좀 이제 생각보다 좀 쉽게 출제한 편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준 점수 차이를 한 문제 이하로 내지 않을까. 이유는 다음에는
이제 전부 선택이 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확률과 이거는 통계로 예. 가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절대적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준 점수 차이는 이게 우리가 이 등급컷 차이는 한 문제 이내, 한 문제 이내. 4점 이내. 그렇죠. 4점 이내로 맞는다. 맞추면 제일 좋죠. 맞추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미적분의 난이도도 높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는 사실 그것까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동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등급컷을 봤더니 등급 간에 그래도 간격이 되게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되게 변별이 있는 시험이었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거의 수능과 비슷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면은 뭐 잘 낸 시험이지 않을까. 뭐 등급 컷도 그렇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이제 생각보다 이제 낮죠. 그렇죠. 여기보다 조금씩 이제 높아질 겁니다. 수능에서는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3월 달 모의고사를 보면은 우와, 점수가 완전히 망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라? 등급 컷은 뭐 괜찮은데? 네, 이렇습니다. 맞아요. 이제 6월 평가원은 반대입니다. 6월 평가원은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점수가 올랐다. 네. 막 좋아합니다. 와, 이번에 점수가 올랐어. 네. 근데 등급은 똑같습니다. 등급은 똑같아요. 이번에 더군다나 이제 재수생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재학생들만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약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수생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요. 그럼요. 이제 이 N수생들이 유입이 되다 보면은 네.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네. 고3 학생들이 향후 학습 전략을 잘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뭐 상위권 전략도 있고 중하위권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통적인 또 전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통 전략부터 먼저 네, 상위권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뭐 상위권이 됐건 중위권이 됐건 하위권이 됐건 우리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 내용은 자, 일단은 요게 이제 그 중요한 게요. 3월 학평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수생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N수생들이 없어요. 네. N수생들이 없기 때문에 재학생들끼리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중에 수능 백분위가 이제 하락하는 경향을 좀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금씩은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등급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맞힐 수 있는 문항들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눈길은 내가 모르는 문항들, 어려운 문항으로 가게 될 마련인데 그 문항을 풀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문항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문항을 풀었을 때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그 뒤에 중킬러나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답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달달달 외울 만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앞부분에 쉬운 문제인데 실수했어요. 아직은 이 개념이 부족해서 모르겠어요. 뭐 대표적인 게 막 삼각함수에 관계된 내용들, 각 변환에 관계된 내용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아이들이 틀린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위치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에 관한 내용들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틀린 이유는 이게 수학2의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너희들 내신용 문항도 안 된다. 그럼에도 4점으로 나왔는데 너희들이 못 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념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하실 때 그다음에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에 대한 준킬러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킬러 문항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바로 직전 단계에 관계된 문항들은 4점 문항은 연습 훈련을 안 하시면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 3점만 풀어서는 4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점 문항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 자꾸 이렇게 선택 과목에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 과목에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공통 과목에 나오는 게 너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를 그렇죠. 자기는 네. 공통 과목을 잘한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다 맞추시면은 제가 인정할게요. 다 네, 맞추시면은요. 네. 다 못 맞추시면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런 문제는 빼고요. 그러면 정말 뺀다고 치면 15번, 22번 빼고 나머지 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네. 그냥 닥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아니 저기 똥쌤 여기서 제가 중간에 잠깐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학생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저한테요. 자기가 준킬러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안 풀린대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풀리는데 얼마나 붙잡고 고민을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시간 내내 붙잡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 그냥 한 10분쯤 되면 넘겨갖고 뒤에 정답지 봐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죠. 이런 학생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네. 그 등급에 따라서 살짝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2등급 아니면 3등급 좀 윗부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본인이 좀 원인을 찾아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그 3등급이지만 조금 이제 아랫단에 있거나 애매한 4등급, 거 밑에. 네. 4등급이나 5등급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 고민했으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네. 이제 해설을 보시면서 내가 해설을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인지 아닌지. 근데 보면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 단계가 아직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전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시고 오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가지고 그렇게 고민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킬러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준킬러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준킬러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분, 문항에 따라서는 뭐 한 30분 같은 경우도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엔 10분 정도 고민하셨으면은 그냥 해설지 보시면서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학습의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이 킬러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준킬러 가지고 고민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동수님 말씀처럼 본인이 중하위권이라고 하면 10분 정도 투자하시고요. 네.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 만약 자기가 1, 2등급 상위권 전략, 네네. 뭐가 있을까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시간 배분의 문제들, 그렇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하는 부분과 본인이 못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잘하는 부분에서 시간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킬러 문항들 15번, 22번, 그 다음에 28번, 3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 50분 안에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혹시 이 학생이 실수하면요. 저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100번 쓰라고 합니다. 너 문제랑 해설이랑 100번 써. 너는 이건 치명적이다. 이게 너 만약에 의대를 가거나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한 문제 때문에 너는 다시 1년을 더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생이 바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반성문 써서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익혀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 학생들은요. 시키면 시키는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요. 정말. 태도가 좋아요. 예, 태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 뭐 조건을 뭐 잘못 읽었어요, 뭐 문제를 잘못했어요. 그게 정말 100번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잘못 읽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아니면 내가 뭐 저기 안 보고 넘어가서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못 봤어요. 뭐 못 봤어요. 이런 얘기 큰일 납니다. 일이 있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챙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준킬러까지 이제 시간을 만약에 단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낯선 발문에 대한 어떤 적응력, 정말 이제 킬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못 보던 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낯선 거를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낯선 거를 많이 보기 위해 가장 좋은 내용들은 일단 EBS 교재. EBS 교재는요, 항상 매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제라든가 고난도. 그렇죠? 저는 이제 많이 섞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섞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미 1등급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킬러 문항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조건들 해석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갈하게 풀이 과정을 쓰면서 조건들이나 문항들이나 풀이 과정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완벽하게 이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일단 기출에 대한 내용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엔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난도, 낯선 발문에 대한 이런 해석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요, 공통 과목,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공통 과목을 어떻게든 다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좀 편해. 그러니까 그 선택 과목에서 쉽게 나와서 이걸 다 맞출 수도 있긴 한데, 공통에서 만약에 그러면 다 맞춘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는 만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대한 그만큼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공통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도 꽤 많이 해달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동쌤 말씀처럼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공통 과목을 먼저 챙기시고 낯선 문제에 대해서 또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적절하게 활용해라. 그렇죠. 그다음 시험 시간에 운용을 좀 신경 써라. 아유, 그럼요. 이렇게 네네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위권입니다. 보통 이제 3, 4등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몸에 배어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의 패턴, 이 유형이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습니다. 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유형 정복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는 오답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오답에 대한 어떤 이제 루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 3점짜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제 4점에 대한 이제 진입 정도, 이 진입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이 학생들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취약적인 단원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취약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보는 유형서들 막, 맞아요. 야, 네가 선생님 저는 적분에 뭐 이 부분이 뭐 안 돼 있어요. 그럼 안 돼 있으면 센이라도 해야죠. 돌려라. 맞죠. 완벽하게 돌려줘. 네.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네가 충분히 다 알고 갈 수 있지 않냐고. 선생님 제가 좀 센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체면이 좀 그러니까요. 남의 보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 달 가서 그렇게 볼 겁니까? 맞죠. 선생님 9월 달 가가지고 뜬금없이 선생님 갑자기 네.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쌤부터 다시 뭐 이게 더 힘듭니다. 맞죠. 지금 보세요. 지금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플이 됐건 뭐 센이 됐건 이런 거 가지고서 한번 그 단원들 탄탄하게 한번 돌려주세요. 이때입니다. 이때 아니면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4점 문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 4점 문항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킬러는 빼더라도 중킬러까지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답도 생기고 그 오답에 대해서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4점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덤벼들어 쉬운 것만 풀면 안 됩니다. 4점짜리 쉬운 것만 풀어서는 1, 2등급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점짜리 좀 어려운 문항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요. 혼자서 공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의 도움이. 그래서 학원 가는 거고 그래서 인강 듣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게 해설지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풀이하는 과정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정답으로 이끌어 가는 거,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학원 나오셔야 돼요. 우리 저기 특히 중위권 친구들은
우리 저 고등부소임 학원으로 좀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십시오.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네네네. 네. 하위권 어떻게 전략? 마지막입니다. 하위권. 하위권은 5등급 이하죠 보통. 그렇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위권 정말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 3점짜리부터 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2, 3점짜리를 다 맞추고 그럼 선생님 4점짜리 못 맞추는 거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4점짜리에도 충분히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점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 3점짜리를 충분히 학습을 하다 보면 3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뭐 4점짜리 쉬운 문제도 학습을 시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네. 본인이 그거를 잘 몰라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학원에서 해줄 일입니다. 네. 아이들이 4점짜리를 뭐 이게 쉬운 건지 이게 어려운 건지 모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기본적인 유형서, 기본적인 유형서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거는 교과서나 이제 EBS 이제 수능 특강. 수능 특강도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레벨 3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심지어는 레벨 2도 너에게는 아직도 힘들 수도 있다. 유형, 예제, 레벨 1만 완벽하게 공부해도 그렇죠? 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앉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것만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죠? 계속 쉬운 것만 공부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아주 이건 필수입니다. 2, 3점짜리 기출과 수능 특강에서 예제, 유제, 레벨 1은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쌤 같은 경우 B단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상수순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앉아서 펜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쵸?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펜에서 손 놓지 말라고 합니다. 펜에서 손 놓지 말고 바른 자세로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일단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생 말씀처럼 이 하위권 친구들은 아직 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도 잡고 그렇죠. 그죠? 펜을 놓지 않고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잘 때도 펜을 쓰시고 그렇죠. 밥 먹을 때도 펜을 쓰고 아이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그런 자세가 네네네네.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옆에서 우리 동생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특히 중하위권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국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특히 이제 또 네. 문제가 되는 게 네.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러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N수생,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에서 학원으로 가야 도움을 됩니다. 받아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은 네. 학원에 가면 아침부터 네. 밤까지 알아서 관리해 주지 근데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간다 그러고 이제 독학 이런 데 가잖아요. 아, 만들어 하잖아요. 독학이 말이 네. 됩니까?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어떻게 독학을 합니까? 저는 독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학생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시운샘 학원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수로 아이들 딱 네.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예, 빡셉니다. 그쵸? 빡세죠. 네, 빡센데다가 네. 제가 이 선생님들을 그 여러 네. 뭐 이제 재종 학원이나 네. 기숙 학원에서 제가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에. 네. 그렇죠? 많은 정말 유명한 학원 다니는데 네. 거기서 다 뵀던 분들이에요. 다 뵀던 분들인데 다 한 가닥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붙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니까 네. 이런 분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수능 보는 날까지. 중간에 까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중간에 음.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네. 기숙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하다가 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막판에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네. 본인이 집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오케이 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판단했으니까 네. 그 제가 이제 허락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수했는데 음. 재수하기 전에 하고 학교랑 똑같은 데 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네. 이거를 정말 반성 삼아 절대로 수능 보는 그날까지 네. 못 나가게 합니다.
못 나. 그 한 달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애들 망가지는 거 금방이에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벌써 옆에서 꽉 잡아가지고서 네. 조이는 것과 혼자서 조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서 네. 반드시 수능 보는 그 전날까지 음. 학원에서 누군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동국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N수생이던 이번에 시험 봤던 우리 재학생 3학년 그렇죠. 재학생이던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케어와 관리를 빡센 관리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국선생님 우리 이제 3월 이제 교육청 시험을 본 친구들 또 낙담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괜히 또 생각보다 잘 찍은 게 맞아 업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예, 모든 친구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3월 달은 연습입니다. 연습이고요. 정말 그렇죠. 이제 이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렇죠. 일단은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하셔야 돼요. 시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과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정말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나는 성적을 올리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성적은 오릅니다.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멘탈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정신적인 것도 중요한데 태도도 중요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집요함으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능 날에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네.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는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는 자 수능 날 반드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우리 동생 말씀처럼 아주 네. 겸손하고 용기 있게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저기 고동 선생님 모셔갖고 여기 김시훈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저기 3월 이번에 봤던 시험 수학에 대해서는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우리 동 선생님 모셔서 바로바로 저희가 분석을 안내를 좀 해드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